2023 타경 72096 상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경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1층에 있는 116호입니다. 저기 전용 면적이 14평이고요. 남서울 농협의 임의 경매로 시작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9억 700이고요. 1차 2차에서 6억 3,49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2차일은 2024년 11월 19일이고요. 말소 기준 걸리는 근저당권인 농협자산관리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이제 남서울 농협에서 경매를 넣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로한 비트션 그룹에서 이제 임차를 했고요. 이 회사가 다시 개인에게 이렇게 전차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2022년 10월 12일에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고 배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 상간에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세 100을 곱한 금액 더하기 이제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이제 1억 4천이 됩니다. 이 금액이 2020년 10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와 보증금 이제 보호 금액을 보면 일단 1억 4천이잖아요. 그래서 보호법에 이제 적용은 됩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지역이잖아요. 일산이.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최우선 변제는 5,500 이하잖아요. 근데 금액이 얼마였죠? 1억 4천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은 이제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배당을 요청했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지 못할 상황이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는 6억 9천 이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천천히 보면 지금 2024년 11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경매가 들어온 게 이제 이 건물이 경매 들어온 게 2023년 8월이에요. 뭐 이전에 이미 이분은 경매 들어오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그죠? 전차인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0만 원씩의 월세를 그 후에 아마 지급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증금을 뭐 안 받아도 이미 월세를 1년 넘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안 받아도 이분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는 이제 전차인이죠. 전차인이 사실은 이제 주인, 그러니까 여기 소유자인 신한 이엔 씨하고 분명히 전차인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분은 그대로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받는 거죠. 단지 이제 권리금 부분에서는 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권리들은 다 임차인이나 전차인이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적용 범위를 보면 이 금액, 여기 과밀 억제 금액은 6억 9천 이하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 됩니다. 대항력도 인정되고 계약갱신도, 또 옳지 않은 증감 청구권, 권리금 보호,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무추적 갱신 다 되죠. 원치 않은 인상 한도로 5%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억 9천 초과된다 그러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원치 않은 증감 청구권, 권리금 보호 이 부분은 되는데 이쪽 부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데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원치 않은 인상 한도가 제한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6억 9천을 환산 보증금 6억 9천이 넘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 권리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경매 들어가면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이런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 일산 서구 대화동에 1050-185번지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게 이제 일산이고 일산 호수공원 이제 제일 저기 서쪽에 이렇게 이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방문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런 상가들이 이제 도심 곳곳에 이렇게 형성되면서 예전만큼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인근 상권들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EBS 방송국이라든지 JTBC, 일산 스튜디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킨텍스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 홈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철역은 또 이렇게 주염역에 가까이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1층 C116호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산 호수공원이에요. 대단히 넓고 평일 낮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래도 있네요. 스노우파크 쇼핑몰, 그다음에 소풍 스타벅스가 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공원 쪽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영업이 되는데 저 상가 바깥에 대로변 쪽은 공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여기만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런 상황들은. 여기 디어스 헤어 앤 라이프 요 집입니다. 그 상가는 여러 개를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주인이 다른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실 낙찰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 저기를
그 중에 3개 주인 중에 한 사람이, 소유자가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가장 베스트죠.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베스트인데, 저런 부분 상가를 낙찰을 받으면 이제 대출 문제가 이제 가장 커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받아서 저 상가를 사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션, 부분 상가의 파티션, 그 벽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벽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낙찰 받으시면 그 옆에 다른 소유자에게 파는 방법,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벽체, 파티션을 만든 상태에서 대출 받아야겠죠.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 상가도 사실 많이는 있지만 그렇게 평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할 때 그 어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노인분, 돈 많은 노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주로 이제 주택만 이렇게 임대차를 놓든지 아니면 주택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요즘 상가도 좋은데 상가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아직도 말하는 게 기억이 나요. 상가는 사람 그냥 옵션이야, 그죠? 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주택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상가들이 좀 비어 있네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에, 인터넷상에서 상가가 이렇게 쇼핑몰들이 형성이 많이 되고 또 온라인 거래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참 상가 투자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상가 투자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대한 다른 방향을 좀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들이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인터넷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런 오프라인의 상가는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층 역시 1층보다 이제 정사가 더 잘 안 되겠죠. 2층이 훨씬 이제 빈 공실이 많습니다. 뭐 거의 많이 비어 있죠. 제가 여기 와본 적이 있는데 오래됐었죠. 그때는 참 뭐 북적북적 했었죠.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상가들이 여기만 있으면 여전히 지금도 뭐 활성화 되겠지만 전국에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타필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양한 쇼핑몰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당 거리가 형성된 곳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좀 오래된 여기 상가는 이제 그런 데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일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그리고 여기보다 시설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당연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집 가까이에 이보다 더 좋은 시설과 또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발달되니까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상가들은 일단 낙찰을 받으시면 정말 명확한 컨셉이 없다면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게 정확하게 나는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컨셉이 정해져야 상가를 매수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였죠? 미장원. 제 아파트 쪽에 이렇게 대로변 쪽인데, 이쪽은 뭐 정말 사람들이 거의 뭐 없죠.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안쪽, 아까 공원 쪽, 그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편이죠. 여기 이번에 나온 물건 되겠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의 상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여기 임차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인터넷과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생각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오프라인에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영업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장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오프라인에서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시대가 변하면 또 변하는 대로 그렇게 또 접근해서 영업을, 또 장사를 하는 것이, 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한마디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할 게 많아진 시대가 되는 거죠. 돼버린 거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더군다나 또 홍보라든지 마케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더욱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호수공원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가을이라서 단풍이 있고 색깔이 변하고 있죠. 연꽃이죠, 이게? 연꽃이죠, 이거. 연꽃이고. 호수공원이 되게 넓어요. 일산 여기 호수공원이.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렇게 서쪽 끝이죠, 여기가? 서쪽 끝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인공호수입니다. 인공호수. 여기 신도시 지으면서 만든 이제 호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쪽 이제 EBS 방송국 쪽입니다. 이쪽.